안녕하십니까. 에드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4년 3월 2일 시행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과목 연력학 및 연소 관리고요. 1번 문제 보시면 천연가스는 약 몇 도시에서 액화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천연가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LN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라 부르죠. 자, 이때 이 주성분도 문제에서 간혹 물어봅니다. CH4 메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끓는 점 B점이라 하는데 요 B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162도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물어본 거고 해설에도 나오니까 한 번씩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4번 마이너스 162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가역단열 변화를 가장 바르게 표시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단 P는 절대압력, V는 최적, K는 비열비, C는 상수이다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력학 이론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PV의 N승은 일정하다라는 수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PV의 N 이꼬르 C 일정하다 요 뜻인데 N의 값이 만약에 N이면은 그 과정은 폴리트로픽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때 N이라는 게 폴리트로픽 지수가 되는데 이 N의 값이 N이면은 폴리트로픽이지만 이 N의 값이 1이거나 무한대이거나 K가 되면은 그 과정이 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N의 값에 따라 그 과정이 변하니 각각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N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요런 거죠. PV의 요 N의 값이 0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떤 값에다가 0승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5의 0승을 하든 아니면 4의 0승을 하든 10의 0승을 하든 모르겠다 하시면 계산기에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어떤 값에 0승을 하면 전부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V에 0승하게 되면 요 값이 뭡니까? 1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 돼버리니까 그럼 P 곱하기 1 하면 뭐예요? 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P 곱하기 1이 돼버리니까 P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P 이꼬르 C.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정압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제? N의 값이 0이라면 P 이꼬르 C가 되니 정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씁니다. PV에 요 N의 값이 1승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일정하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V에 1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또 한번 해봅시다. 모르면은 계산기에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자, 5의 0승은 1이었지만 5의 1승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5가 나옵니다. 그리고 4의 1승은 4가 나올 거고요. 자, 요 10의 1승은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값에 1을 하면 그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V에 1승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V가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V에 1승 했으니까 V가 남습니다. 그러면 PV 이꼬르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제가 등온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등온 과정 뭐예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쌤, 그러면 PV 이꼬르 C인데 이거는 왜 등온 과정이 됩니까? 우리가 요거는 보일샤레 법칙을 가져와 보면 되죠. 보일샤레 법칙은 T분의 PV 이꼬르 C다 라는 거죠. 이때 온도가 일정하다면 변하기 전과 변한 후의 온도가 같으니까 이 T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온 과정이라면 그 수식이 어떻게 돼요? PV 이꼬르 C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 PV 이꼬르 C라면 이거는 등온 과정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시면 외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N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적어보면 PV의 무한대승은 일정하다 이 뜻인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V의 무한대승이라면 V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P의 값은 작아진다 봐야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커지고 P는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결국은 P는 없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V의 값이 그냥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V만 남으니까 V 이꼬르 C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일정해요? 최적이 일정하니까 요런 거를 우리는 정적 과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n의 값이 k가 되면은 저거 보면 PV의 k승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뭐였습니까? 단열 과정. 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의 값에 따라서 각각의 과정이 바뀐다.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의 값이 n이라면 그 상태는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면 이상기체의 가역 단열 변화 뭐예요? 가역 단열 변화, 단열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적인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PV의 K승은 일정하다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압축비가 5인 오토사이클에서의 이론 열효율은 단 B열비 K는 1.3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오토사이클입니다. 오토사이클 이렇게 쓰는데 뭐 그냥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오토사이클입니다. 요 오토사이클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타는 1 빼기 묶어가지고 엡실론 분의 1에 위에 들어가는 게 K-1승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거 오토사이클 효율 구하는 공식 있죠. 요거는 반드시 외워둡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요게 K가 뭐냐? B열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엡실론이라는 게 압축비입니다. 압축비.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타는 1 빼기 묶어가지고 압축비 얼마입니까? 압축비 5라고 줬습니다. 5분의 1에 묶어놓고 K, B열비는 1.3입니다. 1.3에 빼기 1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0.3829가 나올 건데 퍼센트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딱 해보니까 하나 둘 해서 38.29%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반올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8.3%가 보기 중에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가지는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특징 한번 읽어보면 미분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쓰레기 및 오물의 소각로로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다른 특징들 다 차치하고 세 번째 특징, 도시 쓰레기 및 오물의 소각로로 많이 사용된다. 즉 소각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체 연료 연소 방식은 유동층 연소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것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답은 1번인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다뤄보자면 이 유동층 연소라는 거는 어떤 연소 장치가 있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층을 형성을 시켜요. 이렇게 층을 형성시키고 요 층을 뭐라 하느냐? 유동층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유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동층 또는 유동사라고 부릅니다. 그 왜 그렇게 부르느냐? 여기 층을 이루는 입자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로 보면 모래라든가 아니면은 내열성 분립체가 됩니다. 분립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립체라는 거는 입자들이 잘게 쪼개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를 분립체라 그래요. 그래서 내열성 일종의 모래죠. 일종의 모래 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래나 내열성 분립체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뭐예요? 모래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래사자 써서 유동사라고도 부르고 움직이는 부분이다 해서 유동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고온의 공기를 취입을 시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유동이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면 별도의 위쪽에서 파쇄 장치를 이용해서 연료를 파쇄를 시켜야 되겠죠. 왜? 고체 연료니까 파쇄를 시켜서 입자를 작게 만들어야 잘 타잖아요. 그 상태에서 연료를 위에서 이렇게 취입을 시키는 겁니다. 취입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하격자처럼 파쇄한 연료를 미리 이렇게 위쪽에다 올려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기가 올라오면서 유동층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날아튀면서 섞여가지고 같이 연소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입자들이 유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층 연소라 그러고요. 이 상태에서 온도는 대략적으로
700에서 한 900도씨 정도를 이룹니다. 그 뭐 서적에 따라서는 700에서 1000도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에서 연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다가 소각 물질을 넣는 겁니다. 그럼 소각 물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각 물질이 건조 또는 분쇄 또는 소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각 물질을 건조, 분쇄, 소각하기 위해서 유동층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건 뭡니까? 아, 소각로에 사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층 연소의 특징 하면은 거기 나오는 미분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해설해 보면 잠깐 나옵니다. 유동층 연소 해가지고 화격자 연소와 미분탄 연소의 혼합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격자는 뭐예요? 화격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연료를 얹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분탄이라는 건 뭐예요? 탄을 잘게 쪼개서 미분화시키는 거죠. 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쫙 확산시키면서 스파크 튕겨서 이 연소를 시키는 건데 얘는 화격자처럼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동시키면서 미분탄처럼 날아튀게 해가지고 또 연소를 하는 효과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격자와 미분탄의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해 미분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유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는 파쇄해서 넣긴 하는데 그 후에 우리가 미분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쇄할 필요가 없다. 미분쇄할 필요가 있는 거는 미분탄 연소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좋지 않다. 왜 그래요? 얘는 아무리 연소시켜도 700에서 90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거의 일정한 상태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부하가 변동되면 온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 쓰레기 및 오물의 소각로로 많이 사용된다. 방금 설명 다 드린 부분입니다. 당연한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요 이제 온도를 보시면 700에서 900도씨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연소 장치치고는 온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적어드리면 타 연소 방식에 비해 하나 같이 적어두세요. 타연소 방식에 비해 연소 온도가 낮아요. 연소 온도가 낮아. 요게 이제 녹스, NOx 생성이 작고 그리고 장치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장치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녹스 성분이 적게 발생하면 환경오염이 덜 발생할 거고 장치 규모를 또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소각로에 사용하면 어때요? 효율이 굉장히 좋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유동층 연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물의 압력, 온도,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액체와 기체의 혼합물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물의 압력, 온도, 선도입니다. 압력, 온도니까 PT 선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딱 보면은 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보시면, 한 번만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요게 압력이고 요게 0이잖아요.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압력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위쪽이 어떻게 돼요? 고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이 어떻게 됩니까? 저압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온도 0도씨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고온이 되고 요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저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물이라고 치면 물의 성상이라 하면 물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겠죠. 기체는 증기, 액체는 물, 그 다음에 고체는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구역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한다면 우선은 요 3번 구역은 뭐냐? 3번 구역은 기체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체 상태. 그리고 2번 구역은 액체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선은 얘들이 왜 그러냐? 자, 물이라고 생각하면 온도를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증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근데 단순히 온도만 높아진다고 기체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압력은 어떨 때 증기로 쉽게 변하느냐? 압력이 낮을수록 쉽게 증기로 변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 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지면이 표준 대기압 1atm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러니 요 지면에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 100도씨로 물을 끓이니까 굉장히 맛있게 익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가면 어떻게 돼? 압력이 떨어져요. 뭐 대략 한 0.8 atm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물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100도였는데 여기서 한 80도씨에 끓더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서 밥솥 넣고 밥 넣고 이렇게 쌀 넣어가지고 익히는데 둘 다 물은 끓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100도씨로 익힌 거고 위에 가서 산 위에 정상에 가서 끓이니까 80도씨로 익힌 거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다 끓었는데 얘는 그 낮은 온도로 익히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고산지대로 갈수록 밥이 설익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냄비 뚜껑 위에다가 막 돌 같은 거 얹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압력 받으라고. 자,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돼요? 낮을수록 쉽게 기화하는 겁니다. 쉽게 기화한다. 쉽게 기화한다는 소리 뭐예요? 낮은 압력에서 쉽게 증기로 바뀐다. 다른 말로 기체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기체양이 늘어나는 거고 낮은 압력일수록 기체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측 아래쪽 요 3번 구간 있죠. 요게 이제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똑같은 기체인데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점점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가스들이 대부분 그렇죠. 고압가스를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얼마 못해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확 가하게 되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액체 상태로 바꿔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뭐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2000배 내지 3000배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가 액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은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남는 건 뭐예요? 고체겠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1번 구역에 위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고체, 얼음이죠. 얼음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쪽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으로 나누면 1번은 고체 구역이고 2번은 액체 구역이고 3번은 기체 구역입니다. 물로 치면은 2번 액체 상태가 물인 거고 3번 요거 증기가 되는 거고 1번 요 뭐예요? 얼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선을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선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4번과 5번 요 사이에 선이 있죠. 그럼 요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 4번, 5번을 증발곡선이라 그래요. 증발곡선. 왜 그러겠어요? 액체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증발하니까 증발곡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4번과 6번 요 사이 선 있죠. 4번, 6번 선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시죠? 요거를 융해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융해곡선. 왜? 얼음이 액체로 녹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고체를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승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0에서 4번 선은 뭐예요? 승화곡선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외울 게 없죠? 외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요 4번 지점 뭐예요? 요 선들이 다 모이죠. 3개의 선들이 다 모입니다. 3개의 선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삼중점이라 그래요. 3개의 선이 한 점에 모였다. 그래서 삼중점이라 부르고,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요 5번 점을 인계점이라 그래요. 인계점. 그래서 5번 점을 지나가 버리면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점을 요거를 인계점이라 한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음 그림은 물의 압력 온도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액체와 기체의 혼합물은 어디에 존재하겠느냐? 액체와 기체 혼합물. 자,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려면은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이 액체와 기체가 같이 몰려있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선. 그러니까 4번에서 5번까지의 선을 나타낸다 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프로판가스 1스탠다드 미터 삼승을 공기 과잉계수 1.1의 공기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습 연소 가스량은 약 몇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조건을 적어보면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가스
1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데 자 이렇게 탁 적어 놓으면 여쭤보시죠. 쌤 S 미터 삼승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요 S는 스탠다드라고 있고요. 과거에는 1 노말 미터 삼승으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말의 N자 뭡니까? N은 STP 표준 상태죠. 0도시 1기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0도시 1기압 상태. 그럼 이게 뭐예요? 스탠다드 템퍼러처 0도시, 스탠다드 프레셔 1기압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는 노말이라 해서 N을 딱 붙여서 썼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요 스탠다드 S를 따가지고 스탠다드 미터 삼승 요렇게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막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노말 미터 삼승, 어떨 때는 스탠다드 미터 삼승 요렇게 혼합해서 나오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이 또 공기 과잉 개수, 뭐 과잉 공기 개수, 공기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비 M은 1.1입니다 라고 준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습 연소 가스량입니다. 습 연소 가스량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프로판 가스가 1 스탠다드 미터 삼승 연소할 때 습 연소 가스량은 몇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가? 즉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단위 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 1 스탠다드 미터 삼승일 때 요 앞에 게 뭐예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이겠죠. 그래서 GW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말 미터 삼승 퍼 노말 미터 삼승 이렇게 썼던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회차 동회차에 18번 문제하고 요 문제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18번 문제의 경우에는 요거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인데 18번 문제는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위는 여기서는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데 여기서는 몰로 나올 거예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몰수는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과 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6번 풀고 7번 넘어가지 마시고 18번 문제 먼저 돌려서 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비교를 탁 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습 연소 가스량을 구하시오는 이해했는데 왜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건에 공기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비 M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공기비 M 곱하기 A0 하면 이게 뭐였어요? 실제 공기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에다가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공기량 구하는 공식이 B 더하기 A0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론 공기량에 과잉 공기량을 더하면 실제 공기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공기량이고 얘도 실제 공기량인데 만약에 공기량으로 주면 이론 공기량에 과잉된 공기량을 더해주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고 공기비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잉된 공기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면 똑같이 실제 공기량이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소가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연소가스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배기가스라고도 하죠. 연소하고 나서 발생된 그 가스는 배기가 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연소가스량으로 바꾸면은 실제 습 연소가스량이거든요. 그럼 GW가 됩니다. 이론 강의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 GW는 GOW에 더하기 M-1의 A0라는 공식으로 풀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론습 연소 가스량 더하기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과잉된 공기의 량이 된다 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기량에 이론습 연소 가스량을 더해버리니까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이 나오겠죠. 그 이때 쓰라고 준 게 뭐예요? 공기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 연소 가스량은 습 연소 가스량인데 공기비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니 요거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 문제를 쭉 풀어보면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을 계산해 볼 건데 우선은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프로판 가스 완전 연소는
그러니까 프로판의 기호 C3H8입니다. 그래서 프로8 숫자 8로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 C4H10 숫자 10, 10이죠, 10. 그래서 프로8 부10. 저는 헷갈리니까 두 개가 헷갈리니까 프로8 부10 이렇게 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판과 부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화학기호 기억하시고요. 메탄은 CH4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연소한다라는 거는 산소와 화합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연소가스가 생성되는데 CO2와 H2O가 생성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완전 연소는 이 분자량이 맞아야 되니까 C가 3개, 그럼 여기 3개 붙으면 되고 H가 8개, 여기 4 붙으면 되죠. 4, 2, 8이니까. 그럼 산소량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1 하면은 4 나오고요. 그 다음 3 곱하기 2 하면은 6 나옵니다. 자, 더하면은 10 나오겠죠. 아, 산소량이 우측에 10개다. 그럼 여기에 O2니까 2 곱하기 5 하면 10개 되겠죠. 그럼 양단의 분자량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완전 연소 반응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소가스라는 거는 요 뒤에 발생된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판이라는 연료와 산소가 화합하죠. 연소하는 겁니다. 연소해서 발생된 물질이 CO2와 H2O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연소가스라 그러고 이건 연소하고 나서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배기가스량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제습 연소가스량 또는 실제습 배기가스량 해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로 두고 우리가 단위가 뭐예요?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구할 때 이 실제습 연소가스량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GW는 자, 요건 하나 외워두세요. M-0.21에 A0에 요거 이론 공기량입니다. 더하기 발생 물질 뭐예요? CO2, H2O잖아요. 그래서 CO2량과 H2O량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H2O가 여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습 연소가스량인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건연소가스량 하면 이거 없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무 말 없이 완전 연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습 연소가스를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완전 연소했다면 발생되는 게 CO2와 H2O거든요. 그럼 H2O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연소가스량으로 계산하시오 이런 말이 없다면 그냥 습 연소가스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발생 물질 완전 반응 시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완전 연소했다라는 기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호를 우리가 단위를 스탠다드 미터 삼승/,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이론 공기량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은 위에 있는 반응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찾습니까? 자, 지금 조건을 스탠다드 미터 삼승/,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미터 삼승으로 할 거니까 여기 앞에 1kmol이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말은 1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프로판 가스가 1kmol 지금 연소를 시킨다라는 거고 1kmol일 때 최적으로 나타내면 22.4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 거죠. 그리고 산소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론 공기량을 계산할 거니까 산소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산소량이 지금 5kmol입니다. 5kmol 곱하기 22.4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프로판 가스가 1 스탠다드 미터 삼승 연소할 때 그래서 프로판이 1 스탠다드 미터 삼승 연소할 때 이론 산소량은 얼마인가? 요걸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보면은 O0는 곱해진 거 값이 내려갑니다. 비례식에서 O0랑 22.4 곱해졌죠? 그러면 이 분수에서 22.4가 내려가면 돼요. 22.4가 내려가고요. 그럼 요 두 개 나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2.4에 곱하기 1인데 1은 뭐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략합니다. 그래서 22.4가 서로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5가 나옵니다. 즉 5 스탠다드 미터 삼승/,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론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단위로 나오면 최적 단위, 그러니까 최적 퍼 최적,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 또는 노말 미터 삼승 퍼 노말 미터 삼승이란 단위가 나오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몰수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단위가 아닙니다. 킬로몰, 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붙어 있는 몰수입니다. 말 그대로 N, 몰수죠, 몰수. 요런 거를 몰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몰수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죠.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론 공기량 A0는 어떻게 구해요? 최적 단위잖아요, 전부. 그래서 0.21 분의 5제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론 산소량이 얼마입니까? 5잖아요, 5. 몰수랑 같다 있으니까. 그래서 0.21에
5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도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겠죠. 여러분들 귀에 익으라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 그래서 구해보면 23.81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나옵니다. 그럼 A제로 구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합니다. 자, M의 값이 1.1이에요. 1.1 빼기 0.21에 곱하기 A0 23.81 23.81 그 다음 더하기 자 얘들 값도 다 뭐예요?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 다 드렸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그 CO2는 몰수로 3이 들어가고요. H2O는 몰수로 4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면 그 값이 뭐다? 스탠다드 미터 삼승포 스탠다드 미터 삼승인 거예요. 그래서 CO2량은 3이고요. H2O 양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실제습 연소가스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8.2 스탠다드 미터 삼승 per 스탠다드 미터 삼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습 연소가스량 계산 공식 있죠? 어떨 때 스탠다드 미터 삼승 per 스탠다드 미터 삼승으로 나올 때 그 공식 실제 습 연소 가스량입니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쉽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둡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28.2가 나왔죠. 28.2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 연소 안전장치에서 화염의 방사선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화염 유무를 검출하는 플레임 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플레임 I 뭡니까? I, 영어로 I, 눈이죠. 눈으로 본다 라는 뜻에 빛이 이제 그 안에 렌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보듯이 빛이 보이면은 정상 상태고, 만약에 실화가 발생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화로 인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전자밸브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연료를 차단시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레임 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에 PBS 셀, CDS 셀은 자외선 파장의 영역에서 감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PBS 셀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CDS 셀 같은 경우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그다음에 2번에 가스 화염은 방사선이 적음으로 자외선 광전관을 사용한다. 그래서 자외선 광전관이라고 또 별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화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적기 때문에 자외선 광전관을 별도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광전관은 100도씨 이상 고온에서 기능이 파괴되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100도씨 이상이 아니고요 50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에 보시면 플레임 I는 가열된 적색 노벽에 직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적색 노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화염 그 불꽃 중심을 향하도록 이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색 노벽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 적색 노벽에서도 화염과 똑같은 적외선이 방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염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꺼졌는데 요 이제 노벽을 직시를 해놓으면 불은 꺼졌는데 적외선이 나오니까 정상 상태구나 이렇게 오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색 노벽을 직시하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불꽃의 중심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7번 문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질량 mkg에 어떤 기체로 구성된 밀폐계가 qkg의 열을 받아 일을 하고 이 기체의 온도가 델타 T도시 상승하였다면 이 계가 한 일은 몇 kJ인가? 단, 이 기체의 정적 비율은 CV, 정합 비율은 CP, 그리고 뭐 비열의 단위는 kJ/kg 켈빈 이렇게 줬죠. 자, 그래서 연력학 강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계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계가 존재한다면 열이라는 것은 계로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Q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열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계에서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제 방열이죠. 방열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일의 경우는 열과 반대입니다. 계를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 플러스 W, 계를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W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간다라는 거는 일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들어온다라는 건 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열과 일의 간격이
때문에 별 다른 내용이 없다면, 별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델타 Q, 열이라는 것은 델타 U에다가 더하기 델타 W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열역학 과정에 따라서 요것들이 바뀌긴 하는데 별다른 지금 조건이 없죠. 그럼 그냥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두고서요. 지금 기호를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밀폐계가 Q 킬로줄의 열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받았으면 들어온 거죠.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럼 요 공식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Q가 플러스 Q로 들어가 주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내부 에너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U 그대로 들어가고요. 1이라는 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이라는 거는 이 개가 한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한 1은 나간 거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W로 두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개가 한 일, W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U도 뭐예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겁니다. 별말 없으면. 자, 그럼 W를 계산해 보면 W는 이 U가 넘어가잖아요. 마이너스 U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면 W라는 것은 이 U가 넘어가니까 Q 마이너스 U가 되는 겁니다. 열 빼기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열역학적 공식으로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우리 배웠습니다. mcv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W는 Q-mcv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기의 공식이 맨 마지막에 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유도해가지고 꼬아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리고 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했느냐 받았느냐 이런 걸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요런 기호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보니까 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수증기의 내부 에너지 및 엔탈피가 터빈 입구에서 각각 U1 kJ/kg, H1이 kJ/kg이고 터빈 출구에서 U2가 kJ/kg, H2가 kJ/kg이다. 터빈의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발생되는 수증기의 질량 유량은 m도트라고 줬네요. m도트가 kg/s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터빈의 출력이라고 돼 있는데 출력을 뭐로 구해요? 지금 킬로와트로 구한 거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Q라고 하면 열량이라 그랬어요. 열량이라 하고 이게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들이 단위에 따라서 좀 나눠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SI 단위로 바뀌면서 대부분 보면요 킬로와트로 나옵니다. 킬로와트 아니면 와트로 나오죠. 그래서 이 킬로와트라는 게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뭐 전력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에너지로 보게 되면 열 에너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열 에너지로서 요즘에는 열량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구해진다거나 아니면 킬로줄 퍼 아워로 구해진다거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최근 SI 단위로 전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식이 더 단조로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공식이에요. Q는 G 델타 H 공식으로 우리가 열량을 다 찾아냈잖아요. Q라는 건 열량 공식입니다. 그러면 G 델타 H라는 공식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되고 뭐 그 외에도 GC 델타 T, GR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 공식에서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요 똑같은 공식인데 킬로와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G의 단위가 kg/s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델타 H면 엔탈피 차잖아요. 그러니까 kJ/kg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kg 지워지고 남는 게 kJ/s죠. 그럼 적어보면 kJ/s는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랑 같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kW는 1kJ/s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kJ/h로 바꿔볼게요. 1kJ/s는 자 hour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sec 올리고 hour 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시간은 3600초죠? 그럼 sec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3600 하면 어떻게 돼요? 3600 나오죠. 그래서 1kJ/s는 결국 3600 곱하면 되니까 3600kJ/h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적으면 3600 kJ/h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SI 단위로 이제 푸시려면. 그래서 1kW는 1kJ/s와 같고 3600kJ/h랑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G의 값을 kg/s로 딱 넣어버리니까 kJ/s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기호에 맞게끔 딱 바꿔본다면, 자, 출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질량유량을 줬습니다. 요게 M 도트로 줬죠? M 도트로 줬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됩니다. 아, 제가 원하던 거군요. 거기에 곱하기 델타 H 할 건데, 델타 H는 뭐 하면 되겠어요? 터빈의 출력을 계산해야 되니까 터빈의 입출구 엔탈피 차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1 빼기 H2 들어가게 되면 얘들 두 개가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킬로줄 퍼 세크 되니까 이게 뭐예요?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만들면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메탄 CH4의 가스 상수는 몇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 기체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뭐였느냐? R은 M분의 8.314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우리 연력학 시간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 8.314라는 거는 일반 기체 상수인데 일반 기체 상수에다가 요 M은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 가스의 분자량을 넣게 되면 그 해당 가스의 상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구하게 되면 그 단위가 뭐가 나오느냐?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314의 분자량을 나누면 그 가스 상수의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인데 이것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실질적으로 요 8.314라는 값은 일반 기체 상수인데 원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314의 원래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분자량을 나누니까 자, 분자량 M을 나누니까 요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위의 단위로 바뀐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분자량을 그 공기의 분자량 자주 나오니까 공기의 분자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 분자량이라는 거는 질량으로 나타내니까 킬로그램이 되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구상에서는 모든 기체, 모든 가스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상 엄밀히 따지면 킬로그램이지만 킬로그램 퍼 킬로몰인 거죠. 1kg몰당 29kg의 질량을 가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보니까 요 킬로몰끼리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는 겁니다. 약분이 되어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는 거예요. 쌤 이거 왜 약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면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단위 환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단위 환산이 잘 이루어져야 특히나 연력학 문제는 단위 환산에서 거의 공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식은 아는데 단위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부터 차근차근 짚고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8.314의 단위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인 거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 요거는 분자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킬로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요거는 번분수라 그래요. 분수에다가 분수 나눈 거니까 번분수라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가운데 있는 거 곱해가지고 내리고요. 겉에 있는 거 곱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리를 하자면 가운데 거 다 곱해보면은 요 안에 있는 거 곱해보면 킬로몰 켈빈의 킬로그램이죠. 적습니다. 킬로몰 켈빈의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요. 분모 자리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있는 건 뭐예요? 킬로줄, 킬로몰이죠. 그래서 킬로줄에 킬로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킬로몰끼리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분수로 바꿔가지고 단위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써놓고 이거끼리 지워지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워낙에 많이 푸니까 익숙한 거죠. 근데 처음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연습장에다가 정리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더더욱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자, 8.314에 29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8.314 같은 경우에는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인 거죠. 그리고 29 이거 분자량이니까 단위가 뭐였습니까? 킬로그램의 킬로몰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분수로 나타낼 때 위에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8.314니까 요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요. 밑에 나눠지는 값 있죠? 29죠. 요 29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잖아요. 그 단위를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원래는 위에부터 킬로그램 퍼 킬로몰인데 밑에 나눠버리면 밑에부터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 뒤집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메커니즘상 어떻게 됩니까? 요 단위랑 같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같은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분의 8.314 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0.287이 나오고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죠.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뭡니까? 공기의 기체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문제 풀어보다 보면 0.287 해가지고 공기 기체상수 많이 줄 겁니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 값이 엄밀히 따지면 n분의 8.314에다가 분자량 뭐예요? 공기 평균 분자량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자, 이 부분 좀 지우고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묻는 거는 뭡니까? 메탄이잖아요. 메탄. 메탄의 가스 상수, 기체 상수를 구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R은 n분의 8.314로 구하는 거니까 요 M의 값이 메탄이죠. 메탄이면 CH4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분자량 구해내면 돼요. 탄소 하나에 12kg이고 더하기 수소 하나 1kg인데 4개잖아요. 그러니까 4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6kg이 된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16kg per 킬로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그대로 넣습니다. 자, 공식 가져와서 R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8.314 넣고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 단위 아니에요. 요 단위는 이렇게 구했을 때 나오는 단위입니다. 8.314에 엄밀히 따지면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몰의 켈빈인 거죠.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16kg 넣는 겁니다. 그러면 16을 나누니까 킬로그램 퍼 킬로몰 요렇게 뒤집어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가 나와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계산을 딱 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0.5196이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묻기를 킬로줄로 물은 게 아니고 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줄에 킬로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을 곱하면 줄로 바뀌겠죠. 그래서 1000을 곱하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519.6 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로는 요 공식으로 구하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나온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넣어보면 요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요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환산할 때 요 메커니즘 있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나온 김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재미삼아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Q는 GC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때 G의 값은 킬로그램 퍼 아워이고 비열은 SI 단위로 할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인 거고 온도차는 켈빈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니까 킬로줄 퍼 아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G를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쓸게요. G는 이거 옆에 쓰면 좁겠네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G를 구하겠다 하면은 이항한다 생각하세요. 자, G는 Q가 올라가고 GC 델타 T, 그러니까 C 델타 T 내려가요. C와 델타 T가 내려갑니다. 그럼 요거 이제 단위 환산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열량의 단위는 앞에 킬로 줄 퍼 아워였잖아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C, 비열은 어떻게 돼요? 킬로 줄 퍼 뒤집어져 들어가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델타 T는 밑에 있으니까 켈빈이 여기 붙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줄 사라지고 켈빈 사라지고 킬로그램 퍼 아워 뭐예요? 우리가 냉매로 치면 냉매순환량, 보일러로 치면 증기순환량 또는 온수순환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로 여기 나오죠? 킬로그램 퍼 아워로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드리느냐? 말씀드리지만
공식도 중요하지만 단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단위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문제가 술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기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기사 산업기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계산 문제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단위로 이렇게 술술술 쓰다 보면 아, 요 공식으로 풀면 되겠네 하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많이 보고 많이 복습하고 직접 연습장에 써보고 제가 해드리는 거는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푸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10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519.6이니까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탄소 0.87, 수소가 0.1, 황은 0.03의 연료가 있다. 과잉 공기 50%를 공급할 경우 실제 건배기가스량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1번처럼 지문을 준다면 굉장히 친절한 문제예요. 이번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거는 실제 건배기가스량입니다. 명확하게 줘버렸죠. 그리고 단위도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이 뜻입니다. 그 스탠다드 대신에 또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노말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이면서 건조한 상태의 배기가스량을 계산하면 되죠. 건조하다라는 거는 H2O 수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가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건배기가스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니까 GD라고 쓸게요. 실제 건배기가스량은 GOD에 더하기 M-1에 A0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GOD 하면 뭐예요? 이론이죠. O가 붙으면 이론이고 드라이입니다. 건조하다. 그러니까 이론 건배기가스량 더하기 요게 과잉 공기량이죠. 그래서 과잉된 공기의 양을 하게 되면 뭐예요? 실제 건배기가스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보자 라고 하는데 요 공식만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론 공기량을 별도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론 건배기가스량도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론 공기량부터 구해보면 이론 공기량 A0는 단위 뭡니까?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8.89C에 더하기 26.67에 이렇게 해서 H-8분의 5에 더하기 3.33의 S 황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을 보시면 탄소 줬고요. 그리고 수소 줬고요. 황 줬습니다. 산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뒤에다 적을게요. 8.89C 더하기 26.67에 H 더하기 3.33S로 뭘 구합니까?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보자. 8.89 곱하기 탄소 비율이 0.87에 더하기 26.67에 수소 비율이 0.1 곱하기 0.1에 더하기 3.33에 황의 비율이 0.03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탁 해보시게 되면 이게 10.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이 되죠. 왜? 요 공식 자체가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자, 요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 특히나 요 스탠다드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 또는 노멀 미터 삼승/퍼 킬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고요. 요거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론 건배기가스량 구하는 공식 GOD 요거 계산 공식도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1-0.21에 A0에 더하기 요 뒤에 수치들을 외우셔야 되죠. 이거 단위마다 다르니까 뒤쪽에 수치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867C에 더하기 0.7S에 더하기 0.8N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또 보니까 질소의 비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남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그 남는 거 가지고 계산을 딱 하게 되면 1-0.21에
자, A0의 값이 방금 구했는 거, 어디 있죠? 10.5입니다. 그 곱하기 10.5. 10.50이나 뭐 10.5나 같죠? 거기에 더하기 1.867C가 지금 봅시다. C 탄소가 0.87. 그리고 더하기 황이죠. 황이 0.7에 S가 0.0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론 건배기가스량이 나오는데 요게 9.94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입니다. 그래서 쭉 풀다 보니까 쌤 앞에서도 우리가 그 연소가스량 구해봤던 것 같은데 공식이 많이 다르네요. 당연하죠. 단위가 다르니까.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일 때는 이러한 공식으로 푼다. 이론 건배기가스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습 연소가스량이기도 했고 단위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습 연소가스량이냐 실제 건배기가스량이냐 그리고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냥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율상.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스탠다드 미터 삼승은 어차피 몰수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몰수로 넣으면 된다. 요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론 건배기가스량까지 계산했으니까 이제 요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 땡땡땡 해서 GD는 요거 GOD 계산했습니다. 여기 9.94 들어가고요. 더하기 공기비가 50%라고 했죠. 과잉 공기 비율이 50%면 1.5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 빼기 1에다가 이론 공기량이 여기 구했죠. 10.5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곱하기 10.5 해서 넣어주시면 요게 요대로 계산하면 15.19 나오네요. 15.19 단위가 스탠다드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이 4번에 그대로 나오네요. 요렇게 이제 풀으셔도 되고 하나하나 나눠서 풀으셔도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 GD라는 게 GOD 더하기 M-1의 A0 그러니까 이론 건연소 가스량에 과잉된 정도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건연소 가스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론 건연소 가스량 구해서 요렇게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 그 제 이론 강의 들어보셨다면 아실 텐데 요거를 한 번에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GD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인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죠. M-0.21에 A0에 더하기 1.867C에 더하기 0.7S에 더하기 0.8N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두 개는 이론 공기량 따로 구하고 이론 건 연소 가스량 따로 구해가지고 요 공식에 대입을 한 건데 사실 요 이론 건 연소 가스량 요 공식이죠. 앞에 있는 거. 요 공식에다가 요 뒤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유도를 해보면 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 구해가지고 이론 건연소 가스량 구하지 말고 바로 실제 건연소 가스량 구하는 공식도 있으니까 요렇게 푸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문제와 조건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또 어떨 때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타내 놓은 거니까 그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해가 가신다면 한 번에 푸실 수 있으면 요렇게 유도된 공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공식이라는 거는 특히나 계산 문제라는 거는 일목요연하게 딱 정해진 풀이 방법은 없어요. 요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특히나 본인들이 잘 쓰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 공식들 위주로 대입해서 유도해낼 수만 있다면 편한 공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증기 동력 사이클의 기본 사이클인 랭킨 사이클에서 작동 유체 물 수증기의 흐름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랭킨 사이클은 뭐 다른 말로 증기 원동소 사이클 이렇게도 부르는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냐면은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할 때 그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려드려 보면 화력 발전이니까 보일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에 과열기가 세트로 설치됩니다. 과열기가 이렇게 세트로 설치가 된다. 그럼 요 두 개가 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이 순환해야 되니까 펌프가 존재해야 되겠죠. 펌프.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력 발전,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터빈이라는 게 필요하다. 터빈.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죠. 그리고 터빈에서 이제 팽창하고 나면은 전기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응축수로 변하는 거니까 요걸 다시 액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뭔가가 설치되는데 요거를 복수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응축기 라고도 하는 겁니다. 기체를 액화시킨다, 응축한다 라는 거죠. 기체가 액화되는 것을 응축. 만약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터빈에서 팽창을 시키면 전기가 일부 액체로 바뀌는데 그 전기랑 액체가 섞여 다니면 안 되겠죠. 액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체를 다 액화시키니까 이게 응축기, 다른 말로 복수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복수기로 들어가고 복수기에서 응축해서 다시 펌프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랭킨 사이클이라 하면 뭔가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하면은 대부분 보면 TS 선도를 많이 씁니다. 물론 TS 선도도 있고 PV 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선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TS 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TS 선도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일단 임의의 번호를 주겠습니다. 요 펌프의 입구 쪽 요 라인을 1번, 출구 쪽을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러에서 과열돼서 나오는 증기 요게 3번, 그 다음에 터빈 팽창하고 나서 나오는 게 4번이라고 합시다. 터빈으로 치면 3번이 있고 4번이 출구고, 보일러로 치면 2번이 있고 3번이 출구, 펌프로 치면 1번이 있고 2번이 출구, 복수기로 치면 4번이 있고 1번이 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점이 형성이 되고요. 펌프에서 펌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위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요. 수직으로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터빈 사이클이에요. 이상적인 터빈 사이클이라고 가정하고 수직으로 올리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올라가는데 그렇구나 하시고, 우리가 배울 때는 이상적인 걸 가정하고 가역 사이클이다 가정하고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요. 요 지점이 2번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뭐예요? 펌프의 입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번 라인이 펌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압력을 줘서 올리고 그 다음에 보일러로 들어가서 가열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향으로 가서 수평으로 가고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돼요. 여기 지금 선이 좀 삐딱한데 수평선, 완전히 수평선으로 그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원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살짝 기울어져 올라가서 등원선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뭐예요? 보일러의 입출구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일러가 돼요. 그럼 보일러에서는 뭘 합니까? 가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펌프의 요 2번 점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과냉각 액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요 선에 걸리죠. 우리가 몰래는 선도 배웠다면 먼지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포화액이에요. 그럼 포화액에서부터는 습증기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지점이 어떻게 돼요? 요 선이 뭐겠어요? 건포화 증기가 되겠죠. 건포화 증기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상향으로 가열을 했습니다. 그럼 건포화 증기선 넘어가면 과열 증기 구역이니까 요 3번 지점, 요 지점은 뭐가 되겠어요? 과열 증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측이 관행각 액구역, 그다음 가운데가 습증기 구역이구나. 그다음 우측이 과열증기 구역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몰래르선도 배워봤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관행각 액이 이 펌핑을 받아서 올라온 액이 가열이 되면서 과열증기로 바뀌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러니 보일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팍 떨어지게 됩니다. 수직으로 팍 떨어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제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럼 요 지점이 당연히 4번 지점이 되겠죠. 그럼 3번과 4번은 뭐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요게
터빈이 되는 겁니다. 터빈 입출구가 되겠죠. 그래서 터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빈에서는 뜨거운 전기, 고온고압의 뜨거운 전기를 받아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전기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전기가 단열 팽창되는 거예요. S가 일정하죠.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단열 팽창되면서 어떻게 된다? 요 터빈이 운전이 되고 요쪽에 보면은 습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전기가 습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복수기로 들어가서 완전히 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액으로 만들어야 다시 순환을 시키고 보일러에서 운전해서 다시 전기로 만들겠죠. 자, 그래서 순환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펌프, 보일러, 터빈, 복수기, 펌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펌프의 경우에는 단열 과정, 터빈의 경우에는 단열 과정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PV 선도도 같이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PV 선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보통 보면은 TS 선도에서 거의 끝내버립니다. 근데 PV 선도도 같이 가져와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PV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작도를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려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요렇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좀 뺐다 가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점은 똑같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순환 방향도 똑같겠죠. 그럼 1번, 2번이 펌프가 되고 2번, 3번이 보일러입니다. 그럼 그 지점도 유추할 수 있죠. 요게 관행각 X이고 요게 포화 액이고 가운데 습증기고요. 요게 뭐예요? 건포화 증기가 되고 3번이 과열증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이 터빈이니까 터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팽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이 살짝 오른쪽으로 늘어나면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습증기가 되니까 다시 응축해야 되죠. 그래서 복수기로 들어가서 복수기를 다른 말로 응축기를 합니다. 응축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PV 선도의 그림과 TS 선도의 그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TS 선도와 PV 선도를 그려놓으면 뭐가 좋으냐? 각 과정의 상태를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펌프부터 봅시다. 펌프는 1번, 2번 지점이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최적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 최적이 줄어듭니다. 그 압력이 오르고 최적이 줄어드니까 이건 뭐야? 압축 구간이에요. 그래서 압축이고 1번, 2번 여기서 보시면 S가 일정하니까 단열 구간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펌프는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보일러인데요. 2번, 3번은 정압 과정이면서 여기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압 가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정압이면서 최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압이면서 또 뭐라 볼 수 있죠? 최적이 늘어나니까 팽창 구간이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4번은 터빈인데 3번, 4번 이 떨어지는 게 S가 일정하니까 단열이고요. 최적이 우측으로 가면서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단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1번 복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니까 정압 과정이고 최적이 줄어드니까 또 압축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습증기 구역 내에서 이동하니까 등원 상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과정에 대한 그 상태 역시도 PV 선도와 TS 선도를 같이 그려놓으면 알아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보면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부분 보면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는 TS 선도에서 거의 끝납니다. 뭐 효율을 구한다거나 뭐 거기서 이제 엔탈피를 찾아내서 터빈의 그 출력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대부분 TS 선도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TS 선도, PV 선도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 구성도도 그렸을 때는 이렇게 구성을 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랭킨 사이클은 증기 원동소 사이클이면서 요걸 더 쉽게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 는 화력 발전이다. 보일러를 돌려서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터빈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럼 12번 문제에 이 유체의 흐름을 옳게 나타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펌프가 맨 앞에 있으니까 펌프, 보일러, 터빈, 복수기 그 다음에 펌프로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12번 문제 답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수증기의 증발 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포화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 뭔 말입니까? 포화 온도가 감소하면 증발 잡열도 같이 감소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런 거는 몰레르 선도 딱 그려보면 이해가 가요.
pH 선도를 우리가 몰레르 선도라 그러죠. pH 선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합니다. 이때 제가 임의의 압력선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압력이 고압력 pH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압력선이 PL 저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몰레르 선도 상에서 등원선 어떻게 작도돼요? 요렇게 내려와서 요런 식으로 작도되고 PL에 해당하면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요런 식으로 작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온도라는 거는 위에 이제 온도선이 그려지는데 이 왼쪽이 저온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요 지점이 마이너스 5도시다. 그러면 이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오니까 요 지점은 플러스 10도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선도 어때요? 습증기 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압력과 비례하게 움직입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이 내려가면 온도도 낮아지는 형식이죠. 그래서 몰레르 선도상에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온도와 압력은 비례한다. 그 말은 압력을 떨어뜨리면 온도도 내려가는 거고 압력을 올리면 온도도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등 압력선을 기준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고압일 때, 압력이 높을 때의 잡열을 뽑아내보면 이 증발 잡열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건포화 증기 엔탈피와 포화액 엔탈피 차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압일 때의 잡열 RH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PL일 때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이죠. 건포화 증기랑 포화액을 찾으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PL에 해당하는 증발 잡열 RL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고압일 때는 증발 잡열이 저압일 때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압력은 내려갈수록 증발 잡열이 커지는 거고 압력은 올라갈수록 증발 잡열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이 점점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임계점이잖아요, 임계점. 임계점에서는 잡열이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답 나오죠? 압력은 올라갈수록 증발 잡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온도랑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압력이 내려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잡열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포화 온도가 감소하면 증발 잡열이 어떻게 됐죠?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2번에 포화 압력 요거 앞에서 계속 그린 거죠. 포화 압력이 증가하면 증발 잡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1, 2번 다 틀렸죠. 그 다음 3번에 건포화 증기와 포화액의 엔탈피 차이다. 제가 방금 다 그려드렸잖아요. 건포화 증기와 포화액. 여기 밑에도 건포화 증기와 포화액의 이 엔탈피 차가 증발 잡열이다. 맞는 말이죠?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느냐? 약 540kcal per kg. 이게 킬로줄로 바꾸면은 2257kJ per kg으로 항상 일정하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기준이 다르죠? 100도씨 의 증발 잡열이 539 또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540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 거고 킬로줄로 바꾸면 2257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0도씨 포화수의 경우에는 597.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요. 킬로줄로 바꾸게 되면 2501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증발 잡열은 어때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 또는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연력학 제1법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폴리트로픽 지수 N의 값이 특정 값을 가질 때 상태 변화가 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PV의 N승은 일정하다. N이 N이면 폴리트로픽 과정인데요. 자, N의 값에 따라 바뀐다 했습니다. 자, N은 0이다 라고 한다면 N의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이든 V의 0승, 5의 0승, 10의 0승 하게 되면 그 값이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이 1이 되니까 P 곱하기 1은 일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1 곱하기 P 하면 P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P가 일정하다. 정압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 놓으면 정압 과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n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v의 1승은 v잖아요. 그러니까 pv 이꼬르 c가 된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등온 과정이라 그랬죠? 등온 과정.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볼샤르의 법칙을 가지고 와보면 T분의 PV 이꼬르 C인데 등원 과정은 T가 일정하니까 이걸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PV 이꼬르 C 일정하다 해서 PV 이꼬르 C면은 등원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다 라고 한다면 무한대면 어떻게 돼요? 이 V의 값이 굉장히 커지고 상대적으로 P의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V만 남죠. V는 일정하다. 그래서 정적 과정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더 볼 것도 없지만 n의 값이 k다 하면은 이건 뭡니까? PV의 k승은 일정하다니까 단열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의 값이 n이면 볼리트로피 과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셔야 했기 때문에 1번에 n이 0이면 뭡니까? 정압 과정. 그 다음에 n이 1이면 등온 과정. 그 n이 무한대면은 정적 과정.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에 n이 0.5 이런 건 없죠? n이 k면은 단열 과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잠열 변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현열과 잠열이 있습니다. 그 현열과 잠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현열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만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열이라는 거는 온도 변화 없죠?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한다. 그 상태 변화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잠열 과정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봅시다. 1번에 마이너스 20도씨의 얼음을 0도씨 얼음, 이거 뭐예요? 온도만 변했죠. 상태는 얼음 똑같습니다. 1번은 현열이고요. 2번에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온도 똑같고 어때요? 온도 변하지 않고 상태만 얼음에서 물로 변했죠. 요게 잠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같은 경우도 온도만 변했어요.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 4번도 온도만 변했죠. 100도씨 증기에서 110도씨 증기로 변화했다. 그래서 3, 4번도 현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6번 문제의 잠열 변화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오토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 엔트로피 압축, 그리고 정적 가열, 등 엔트로피 팽창, 정적 방열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맞는 설명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사이클이고요. 오토사이클 그려보면 자, PV 선도와 TS 선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V 선도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줄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 TS 선도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줄 그어줍니다. 안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탁 쳐버려요. 수직으로 이렇게 탁 쳐버립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 지워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이게 이제 오토사이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제일 쉬워요. 자, 그리고 번호를 줄 건데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순환 방향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TS 선도 상에서 위에서부터 열이 들어오고요. QH, 고열원이 들어오고 밑으로 방열이 됩니다. 저열원이 방열된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TS 선도상 위에서 들어오고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각각의 과정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 1에서 2번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2번은 최적을 보시면은 최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압축 과정입니다. 근데 1에서 2번 과정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일정하죠? 엔트로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다 딱 써보면은 등 엔트로피 과정은 단열이죠. 단열이면서 최적이 줄어드니까 압축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적어뒀습니다. QH 이렇게 들어옵니다. 2번, 3번 구간.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QH가 들어온다 라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가열된다라 그래요. 가열. 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가열 구간. 그 다음에 4번, 1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거는 방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열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쭉 적어보면 다시 1번, 2번 적었고 2번, 3번. 자, 2번, 3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정합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일정하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적이 일정하죠. 정적입니다. 정적이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들어오니까 가열이죠. 그래서 정적, 가열,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최적이 늘어나고요. 마찬가지 단열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최적이 늘어나면 팽창. 그러면 단열, 팽창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이죠. 4번에서 1번 과정은 내려오는데 정적이죠. 정적 과정이면서 4번, 1번 방열입니다. 그래서 정적, 방열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알아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오토 사이클입니다. 오토 사이클. 오토 사이클.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흡입도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흡입 0번에서 0에서 1번이 흡입이고 흡입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 2번이 뭐죠? 압축, 흡입, 압축, 가열, 그 다음에 팽창, 그 다음 방열이 이루어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제 문제 낼 때는 요 흡입 과정은 뭐 생략하고 문제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 보기를 보시면 등 엔트로피 압축 뭡니까? 단열 압축이고요. 그 다음에 정적 가열 있고요.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팽창, 단열 팽창이고요. 그 다음에 정적 방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비열비가 클수록 열 효율이 높아진다 돼 있고 3번에 압축비가 높을수록 열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3번도 맞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오토사이클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효율 이타는 1 빼기 엡실론 분의 1에 뭐 있습니까? K-1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엡실론이라는 게 뭡니까? 압축비가 되는 겁니다. 압축비. 그러면 3번부터 볼게요. 압축비가 높을수록 열 효율이 높아진다. 요 밑에 있는 분모의 값이 커지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요 뒤에 값을 하니까 1 빼기 뒤에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값이 커질수록 요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1 빼기 그 값이 작으면 효율은 증가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커질수록 효율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압축비와 효율이 오토사이클에서는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시 보면 비열비가 커질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이 공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쭉 유도를 한번 해보면 똑같은 공식인데 1 빼기 K-1승을 여기 각각에 넣어줄 수 있죠. 갈로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다시 쓰면 엡실론의 K-1승 분의 1의 K-1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에 몇 승을 하면 1의 값에 몇 승을 하면 그 몇 승을 하든 간에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K-1승해도 요 값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오토사이클의 효율 이타는 다시 쓰면 1 빼기 엡실론의 K-1 분의 1로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K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값이 또 커지죠. 그럼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1 빼기 그 값이 작아지니까 효율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요 K, 비열비의 값이 커져도 효율은 증가한다. 즉 압축비와 요게 뭐죠? 비열비는 오토사이클 상에서 효율과 비례관계다. 비열비 커지면 효율 커지고 압축비 커지면 효율 커진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저속 디젤 기관에 주로 적용된다 돼 있는데 이 디젤 기관은 디젤 사이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 오토사이클은 그 해설에도 나오지만 가솔린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7번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1몰의 프로판이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되면 연소가스는 몇 몰이 생성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요 18번 문제는 앞에 나왔던 6번 문제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조건을 적어보면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1몰이라는 조건을 줬고, 그리고 공기는 이론 공기량으로 뭐냐? 완전 연소시킨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연소가스는 몇 몰이 생성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이 연소가스는 어떤 연소가스냐? 자, 완전 연소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별말 없으면 습 연소가스량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완전연소 했다 했으니까 프로판가스의 완전연소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앞에 했으니까 빨리 적습니다. C3H8은 더하기 5O2랑 만나서 3CO2가 되고 더하기 4H2O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연소가스입니다. 그대로 버려지니까 배기가스도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완전 연소하면은 H2O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완전 연소했다 하면은 습 연소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구해야 되냐 실제를 구해야 되냐 따져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호로는 GOW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이죠. 외십니다. 왜? 그래서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을 계산하는데 앞에 6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왜 이론입니까? 이론 공기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기 B를 줬죠. 그러니까 과잉 공기로 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단위는 보시면은 1몰일 때 몇 몰이냐?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몰포 몰이 되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단위 이거 똑같습니다. 단위 스탠다드 미터 3승 퍼 스탠다드 미터 3승으로 구하는 공식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미터 3승 퍼 미터 3승일 때 앞에 있는 몰수가 들어가면 되죠. 몰수가 그대로 들어가면은 결국 스탠다드 미터 3승 퍼 스탠다드 미터 3승과 같은 거예요. 쌤 1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킬로 몰일 때는 스탠다드 미터 3승으로 표현을 했고 몰일 때는 리터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미터 3승 퍼 미터 3승이 아니고 리터 퍼 리터 아닙니까? 왜? 여기서 뭘로 물어봤으니까 똑같아요.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돼. 어차피 공식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공식 있잖아요. 미터 3승 퍼 미터 3승 요 공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이미 나오는 겁니다. 이론 습 연소 가스량 계산 공식이 GOW는 제가 미리 써놓을게요. 요게 1-0.21에 A0에 더하기 CO2에 더하기 H2O 량을 넣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구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요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우선은 산소량을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요 몰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산소량은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어떨 때? 1몰당 5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A0는 0.21에 5제로 이론 산소량이 들어가는데 이론 산소량이 5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탁 해보게 되면 요게 23.81이고 이게 몰이 되겠죠. 몰포 몰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요 공식이 몰포 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터 퍼 리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터 3승 퍼 미터 3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킬로몰 퍼 킬로몰 같은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 계산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 본다면 1 빼기 0.21에 곱하기 23.81에 더하기 CO2 몰수 3 더하기 H2O 몰수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요게 25.8이고요. 단위로는 당연히 몰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 보시면 답은 25.8이라 해서 4번이 나오는데,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실제 습 연소 가스량 공식도 같이 기억을 여기서 합니다. GW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M-0.21에 A0에 더하기 CO2에 더하기 H2O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몰 퍼 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터 퍼 리터로 볼 수도 있고 미터 3승 퍼 미터 3승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달라요? 이거는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인데 요거 1 대신에 M이 들어가면 돼요. 과잉 공기 B가 들어가면 되고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은 요 M 대신에 1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공식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그래서 요거 같이 비교하면서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잘 해도 해낼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죠. 단위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요것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기본 공식은 이거예요. GW는 GOW에 더하기 M-1의 A0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습연소 가스량은 요거에다가 요걸 조합한 거기 때문에 요걸 조합해 보면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두 개 따로 봅니다. 따로 그냥 1이냐 M이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 1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이론이 되는 거고, 이론 습 연소 가스량 되는 거고, M이 들어가면은 그냥 실제 연소 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단위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요런 단위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두 개 공식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18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어떤 압력하에서 포화수의 엔탈피를 H, 물의 증발 잠열을 감마, 건도를 X라 할 때 수포화 증기의 엔탈피 H2-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우리 몰레르 선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pH 선도, 몰레르 선도 이렇게 작도를 해서 등 압력선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임의의 등 압력선인데 요 상태에서 포화수 엔탈피, 요 포화 액선에 걸릴 때의 그 엔탈피죠. 그래서 요걸 H로 준 것이고, 그리고 증발 잠열 줬고, 건조도 줬고, 스포화 엔탈피를 줬네요. 근데 건포화 엔탈피는 안 줬기 때문에 건포화 증기선에 걸린 요 점에서 내린 엔탈피를 제가 임의의 기호 H-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증발 잠열이라는 건 뭐예요? 요 H-에서부터 H까지의 엔탈피 차가 증발 잠열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포화 증기 엔탈피 빼기 포화 수의 엔탈피 하면은 증발 잠열 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건조도 X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건조도 X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건조도 X다라고 하고요. 이때 발생되는 요 엔탈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쭉 작도를 해서 내려보면 여기 지점에 위치한 엔탈피를 H2-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예요? 습증기 구역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습증기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2-를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쭉 유도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건조도를 이용을 합시다. 건조도 X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전체 있죠? 엔탈피 차 전체. 그래서 엔탈피 전체 H-에서 빼기 H 전체로부터 건조한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 전체에서 건조한 정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엔탈피가 쭉 내려보니까 H2-죠. 그래서 H2-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건조도라는 거는 이 전체에서 건조한 정도의 엔탈피 차 비율이 뭐예요? 건조도죠. 그래서 위에 거는 건조한 정도, 밑에 건 증발 잠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H2-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얘들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H2-H- 남으니까 H2-H- 남고 얘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에 H-H가 되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 H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H2-는 X에 H-H에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H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H2-는 이러한 공식으로 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문제에 이러한 공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증발 잠열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H- 빼기 H죠. 그럼 한번 적어보면 증발 잠열 감마라는 것은 H- 빼기 H와 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H- 빼기 H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뭐예요? 감마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H2-는 X의 감마에다가 더하기 H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찾아보면 순서는 좀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H2-는 H에 더하기 뭐예요? 감마 X. 요거 두 개 순서 바뀌었고 요거 전체 두 개 순서 바뀌었고 그래서 이거나 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리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으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기계적인 일 없이는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그리고 비가역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열의 방향성,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열이라는 것은 고온체에서 저온체로만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가자면 인위적인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내버려 뒀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성이 항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는 마치 엔트로피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차용을 하게 되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역 상태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무질서한 정도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자로서 치면 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무질서하게 막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사람들 나이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애기들은 어때요? 갓 태어났을 때 피부 딱 만져보면 탱탱합니다. 그 왜 그래요? 세포가 촘촘하게 잘 모여있고 불규칙한 정도도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불규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 수는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죠. 이 역시도 에너지의 방향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갖다 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물리학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가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가역 상태이고 비가역 상태에서는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주 전체도 어때요? 분자 간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팽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제2법칙이라 하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 하면 열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또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